국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강원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 8개 선거구 중 한 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도정 질문에 나서 강원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성면 제거 공사 후에도 성면이 확인된 학교 명단에 도내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강원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 8개 선거구 중 한 석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비례대표 배정을 통해 현 수준 유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단순 인구 비례로 배분할 경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한 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면 인구 상한선은 30만 명, 하한선은 15만 명, 인구가 13만 명인 속초, 고성, 양양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8석인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선거구와 붙이는 과정에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 배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례대표 배정 권역에서 강원도는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과 함께 3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0석이 배정됐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충남에 뒤지지만 충북, 대전과 비슷한 만큼 인구 비례를 따져도 적어도 2석 확보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원도의 바람일 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몫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 국면에서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도민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도심숲 등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56헥타르인데 이 중 15헥타르가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됩니다. 옛 캠프 페이지에 축구장 20개 정도를 합친 크기의 숲이 조성되는 겁니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하자 춘천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도심 속 숲을 더 늘리는 겁니다. 1헥타르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168kg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내 숲에서 생성된 기류 또는 외곽 지역의 신선한 공기가 녹지축을 따라 이동하는 바람이 생겨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 열섬 현상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도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 도심 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녹색 교통도시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로먼지 청소 장비 확충과 농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춘천시는 13개 사업에 7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춘천 지역이 각종 환경 규제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데 비해 미세먼지 피해가 크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군장병들이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2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모여있는 전방 지역의 저녁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군장병과 지역 주민 모두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저녁이 되자 군부대 버스에서 군인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산했던 읍내는 오가는 군장병들로 붐빕니다. 군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을 나오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택시입니다. 9시에까지 복귀를 하니까 여기 군인들이 나오면은 뭐 택시들이 뭐 잠깐 뭐 한 30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조금 바쁘지 좀. 군장병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팔지 않는 거면은 정기 외출 혹은 외박 혹은 휴가까지 기다렸다가 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평일 외출이 생기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PC방과 치킨, 피자 음식점 등 군장병 취향에 맞는 버스 터미널 주변 상점들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 나와서 외출 외박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30% 매출이 상승됐어요. 외출 군장병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군장병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성 지역에서만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의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장병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외출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갔다가 또 며칠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4시간 외출 가운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체류 시간이 짧고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도 부족해 평일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군부대 밖을 더 재밌고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 금액이 3년 만에 결정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숨 짓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오염된 마취제를 사용해 환자 수백여 명을 감염시킨 C형 간염 사태. 병원장이 사망하면서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치료비 지원을 약속한 지 3년 만에 원주 C형 간염 사태에 대한 지원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지원 금액 14억 4천만 원 가운데 정부가 건강증진 기금을 활용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7억 2천만 원을 강원도와 원주시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C형 간염에 걸렸다는 역학관계가 확인된 423명이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부담한 병원비와 약값을 보전하는 방식인데 주사기나 마취약 재사용 등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는 사이 일부 피해자는 숨졌고 대다수는 후유증과 치료 등으로 생업까지 포기한 상황이어서 단순 치료비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이게 피곤해서 못해요. 이렇게. 생활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정부에서 뭐 돈 뭐 이거 치료비 뭐 얼마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 주기적인 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강원도와 원주시는 2차 추경에 치료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6월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도정 질문에 나서 강원도정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합니다. 첫날인 오늘 박윤미 의원은 강원 혁신도시가 모두 이전했지만 지역경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지역과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위호진 의원은 출장소 개념으로 있는 환동의 본부를 강원도청 제2청사로 격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도정 질문에는 10명의 도의원들이 나서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등을 상대로 1:1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강원도 지방의회 중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조항을 이행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이 4곳에 불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 점검 결과 강원도에서 이행한 지방의회는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 철원군의회, 횡성군의회 등 4곳이었습니다. 강릉시의회와 평창군의회는 일부만 이행했습니다. 반면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시군의회가 13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도는 화천 평화의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 통일전망대 구간의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평화의댐에서 안동철교 구간 1285만 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 해당 지역 군부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의 민통선 일부 북상안 협의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성면 제거 공사 후에도 성면이 확인된 학교 명단에 도내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대포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성면 자재를 전부 제거하고 무성면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본관 1층 예절실에서 성면 64제곱미터가 추가 확인돼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원주 지역 불온중학교와 금융회계고등학교, 홍천 남산초등학교, 영월 상동고등학교, 양구 임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도 제거 공사 후 성면이 확인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군이 협력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인제군 을지 사격장 산림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육군본부, 인제군 등 9개 기관에서 175명이 참여하고 헬기 석 대가 투입됐습니다. 앞서 산림청과 육군은 남북 군사합의 이후 협약을 체결해서 군사지역 내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와 산림 복원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보전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춘천경찰서 안에 현장인권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집회 시위 현장이나 경찰서 등 치안 현장에서 민원인과 범죄 피해자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와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춘천경찰서 상담센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변호사나 법률가 등 현장 인권 상담위원 5명이 배치돼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활동합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2층 집에 거주하던 36살 이모 씨가 다리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매트릭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용접기로 쇠파이프를 훔치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홍천읍의 한 폐업한 가스 충전소에서 산소 용접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해 훔친 59살 A씨를 절도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2일 새벽에도 한 고물상에서 가드레일 3기둥 46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실물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은 증가 전환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제조업 생산은 7.5% 증가해 지난해 12월 1% 감소해서 증가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 떨어져 1월 마이너스 0.5%에 비해서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 가격도 0.2% 떨어져 전달 0.5% 하락에 비해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2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교육청 예산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베트남 동탑성을 방문해서 농업 분야 우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한 태백시는 연내 24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인제군은 인제 기상관측소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아황산가스 등을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